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오늘 오전 합당을 통한 통합개혁신당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통합선언의 의미와 두 당의 통합이 앞으로 정계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밖에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있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의 통합선언 내용 요약을 좀 했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만들 통합개혁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통합개혁신당은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와의 전쟁을 선언합니다. 패거리, 개파, 사당과 같은 구태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힘을 합쳐 우리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두 극복하고 한국 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자, 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당 열차라고 할까요? 이 통합 열차 이미 사실 이제 출발한 건데요. 네, 그랬죠. 사실상 통합 추진하는 거였죠. 대표가 이렇게 통합 선언문을 발표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바른정당은 모르겠지만 국민의당의 경우에 아직 절차가 남아 있죠. 예. 2월 4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선언문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통합 추진 선언문이 되겠습니다. 예. 뭔가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기 위해서 그냥 통합 선언문이라고 발표한 것 같은데요. 양쪽 다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바른정당은 이미 예상은 했었지만 한때 이학재 의원이 남기로 잔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조금 안정되나 있었는데요. 박인숙 의원이 또 급작스럽게 나가서 지금 한국당에 합류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과연 지금 유승민 대표,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연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불안해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중간 단계에서 양쪽의 대표가 확인 선언을 해가지고 지금 통합 추진의 동력을 살리려고 일단 오늘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유승민 대표가 이번 주 초에 예. 정치개혁 선언문만 발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양쪽에 나서서 통합 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지금 통합 추진 과정에 뭔가 불안감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발표했나 그렇게 봅니다. 앞서도 잠깐 맛배기로 좀 들어봤습니다만 이제 통합 선언문 내용에 좋은 내용들은 많이 들어있긴 한 것 같은데요. 예. 지향하고자 하는 정당은 어떤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추상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요. 예. 개혁적 보수, 정확한 용어 합리적 진보 이전에 국민의당의 경우에는요. 예.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표방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개혁적 보수하고 합리적인 중도라고 해가지고 합리적인 중도를 떨쳐내버리고 합리적인 진보를 떨쳐내버리고 여기다 예. 중도를 좀 넣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개혁적 보수 또는 진정한 보수라는 용어를 표방했었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중도를 넣어서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봤을 때 안철수 대표 개인과 유승민 대표 개인 간에는 이념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사람들 분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다만 국민의당의 경우에 의원들과 안철수 대표 또 지지 세력들 간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바른정당과의 상당히 정체성에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또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여전히 안철수, 유승민 대표 두 사람은 얻을지 몰라도 두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미미한 차이가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존의 국민의당과 합류했다면 이념적인 갈등이 심할 건데요. 예.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는 쪽이니까 안철수 대표를 되게 따라가는 쪽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분석하는 사람들은 안보에 있어서는 흔히 보수라고 표방해왔고 경제에서는 진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 입장은 기존의 유승민 의원, 유승민 대표가 표방했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 간에 갈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에 참여하기로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동섭 의원 등 몇 사람은 과거에 햇볕 정책 논란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안철수 대표를 따라가는 쪽들은 한번 합류하고 난 이후에는 별도로 그런 문제를 좀 제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통합에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예. 이후에 국민적인 신뢰를 받을 것인가 또 특히나 두 사람이 주도하는데 두 사람의 리더십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신뢰를 보낼 것인가 이런 게 좀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거고 그동안에 논의가 됐던 아마 정체성 문제는 좀 주변적인 문제가 오히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박지원 의원은 그래서 그런지 독재당 운영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에 나섰
싶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 반대파를 설득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다당제의 필요성은 뭐냐면요. 기존의 양당 독과점 체제일 때는 그 당이 싫더라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이 싫으면 새롭게 제3당 새로운 당을 갈 수 있다. 내부 구성원들의 자유라든가 자율성을 좀 주는 정당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런 걸 표방을 했는데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방식은 기존의 양당 독점, 양당 독과점 체제가 비슷한 쪽으로 가서 오히려 자율성을 살려주는 그런 다당제적인 취지로는 좀 가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진 과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는요 한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정당 사상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갈등 과정이 투명성을 얘기한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그동안에 한 40년간 관찰했던 바에 비춰봤을 때 이만큼 갈등을 안고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는 없었다. 해결하지 않고요. 예. 독자적으로 분당을 확실히 정리를 하든가 다른 타협을 하든가 이것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표방하는 바는 상당히 통합적인 걸 표방하는데 추진 과정은 그 통합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통합 반대파는 뭐 여전히 이제 반발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몇 가지 이제 트랙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 전당대회 관련한 당규를 바꾼 것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방식이기 때문에요. 예. 되게 그동안에 전당대회는 현장의 체육관 등이 현장에 모여가지고 대표 당원 또는 대의원들이 모여서 했던 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또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전자투표 방식을 통해서 가름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했습니다. 예. 그것을 중앙선관위에 의뢰를 했었는데 중앙선관위가 그 방식으로 할 수 없다 해서 거절해서 못하고 다른 방식을 택했는데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나눠서 하는 방식인데 과연 이게 전당대회에서 민주적인 방식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을 또 반대파,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쪽들은 몇 단계 계속해서 편법까지 동원해가면서 하는 통합 방식이 과연 새정치에 부합하느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이제 신당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반대파도 이제 새로운 또 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새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가칭 명칭이 비슷합니다. 오늘 두 통합선언문에서는 통합 개혁 신당이라고 가칭 얘기했었고요. 예. 통합을 반대하는 쪽을 추진하는 신당은 또 통합 신당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용어가 중복되긴 합니다. 예. 새 싸움이었을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13명 되는 국민의당에 13명 되는 비례대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런데 현재 바른정당 9명, 국민의당 39명 해가지고 통합이 제대로 된다면 48명이 될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어느 당이든 간에 현재 국민의당 한 당인 39명 이상을 되긴 힘들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과는 분당의 효과가 상당히 커 보이긴 합니다. 예. 통합 효과보다는요. 그런데 지금은 당을 주도하고 있는 쪽이 조금 비례대표를 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자, 이 좀 화제를 바꿨어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성명과 함께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먼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뭐 파장이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읽게 된 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최근에 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면 4면으로 지금 사법적인 차원의 압박을 받고 있죠. 예. 가장 직접적으로는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 가지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그동안에 본인의 정부일 때 비서관했던 두 사람이 직접 구속이 됐고요. 구속은 안 돼 있지만은 제1부속실장을 했던 사람이 또 직접 관련 진술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위급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전직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으면은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라든가 또 한국당 등에서 했던 기자회견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상황에 대한 판단을 뭔가 국민들에게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전달했어야 되는데 네. 한국당에서 그동안에 논평했던 상황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변인을 통해서 이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고요. 이 분노를 언급하면서 예. 아주 이제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례적인 강경한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경우에는 뭐 거의 이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예. 쪽이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대통령의 발언이어도 구 여권의 일부가 발언의 것으로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는 오늘 강하게 반박했단 말이죠. 예.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까지 같이 거론했던 점하고 하나는 총체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두고 정치 보복으로 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두 개를 해가지고 상황에 대해 상당히 강하게 맞받치면서 이전 정부의 반발 두고 새 정부도 그냥 슬쩍 넘어가면서 받아들이는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수현 대변인이 그 현안점검회의 참석을 했었는데 네. 대통령이 분노를 거론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전하기도. 분노라는 점을 강조를 했죠, 더구나요. 예. 네. 어제만 해도 노코멘트라면서 직접 그 반응을 좀 삼가하는 분위기였는데 예. 오늘 현안점검회의에서 좀 기류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좀 정리를 좀 한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내용상으로 예. 봤을 때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한국당에서 논평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하나 정도가 추가됐다면은 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공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덧붙였던 걸 빼놓고는요. 그동안에 계속 정치 보복,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그대로 갚아지려고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한국당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은 아닙니다. 그것이 전직 대통령을 통해서 나왔다는 점이죠. 이명박 대통령 최근에는 국정원 특활비 관련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점이 있지만은요, 사실은 3면 4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 아다시피 BBK 관련해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거기다가 일반 민간 단체에서도 무슨 뭐 플란다스의 개 이런 것 만들어서 지금 주주 운동을 통해서 하려는 측면도 있고요. 또 지금은 좀 조용합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댓글 관련도 대통령과 연관성을 좀 논의가 한참 됐었죠. 예. 김관진 전 장관 뭐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났었는데 그래서 댓글 관련 문제에다가 특활비에다가 개인적으로 관련이 돼 있던 BBK 문제 3면 4면으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간에 무슨 뭐 계속 그동안에 회의만 해와서 회의를 해왔고 간접적으로 비서관들을 통해서 나왔었는데 어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 예. 거죠. 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성명서 낭독 이후에 문무일 총장은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 이제 이런 반응을 내놓았었고요. 예. 이제 그 이후에 오늘 이제 청와대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 이런 것이 이제 혹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구여권 현재의 한국당 등에서 충분히 그런 주장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당연히 검찰은 독립적으로 좀 수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겠지만은 대통령이 분노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은 전체 기강을 잡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뭔가 해이되는 분위기를 잡는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 소식 짚어봤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